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새벽 2시 CME 선물거래소 서버가 꺼지면서 금, 은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3월물 인도 통지일을 약 48시간 앞두고요. CME의 공식 해명은 기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문제로 거래 중지라는 게 작년 11월 인도 통지일 직전에도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은 시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5월 인도 통지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25일 은 가격은 온스당 9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 가격이 약 31달러였어요. 지금 거의 180% 넘게 오른 겁니다. 최근 3일 동안 13%나 폭등했고요. 금은 1년에 44%, S&P도 8%인데 은만 혼자 186%예요. 이건 그냥 평범한 우상향이 아니죠. 금은 비율 GSR도 57까지 갔어요. 이렇게 간다는 건 은이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 강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서버가 꺼졌어요. CME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고 약 90분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어간 주문 전체가 다 취소했어요. 타이밍이 이상하죠? 3월물 인도 통지일 딱 이틀 앞이었습니다. 이 날은 선물 계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 진짜 실물 은으로 받겠다 공식 통보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날 이후로 다음 5월로 롤오버가 안 된 물량은 창고에서 실제로 은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고 사정은 엄청 빠듯하죠.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시간에 다 멈춰버린 겁니다. 기술적 결함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아님 또 다른 이유인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타이밍이 정말 이상했죠. 그리고 금은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한 상황은 어떨까요? 2월 말일 기준으로 코맥스 등록 재고가 약 8,700만 온스입니다. 등록 재고가 뭐냐면 당장 선물 계약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은이에요. 지금 당장 꺼내서 줄 수 있는 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3월물 미결제 약정이 1억 1,480만 온스예요. 인도할 수 있는 은은 8,700만이니까 약 2,780만 온스의 차이가 있어요.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줄고 있냐면 작년 10월에 1억 6,700만 온스였던 등록 재고가 반년도 안 돼서 절반 가까이가 됐어요. 상하이에서는 국제 시세보다 약 11에서 12% 비싸게 은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시아에서도 실물을 확보하려고 경쟁 중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코맥스 창고에 있는 총 재고는 3억 6,400만 온스예요. 생각보다 많은데? 하셨죠? 이 중에 등록 재고가 8,700만인 거고 나머지 2억 7,700만 온스는 적격 재고라고 합니다. 적격 재고는 창고 안에 있긴 하지만 주인이 따로 있는 은이에요. 예를 들면 백화점 물품 보관소에 맡겨진 손님의 명품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백화점 안에 있지만 주인이 이미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른 손님한테 팔 수는 없죠. 그래도 당장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8,700만이고 뒤에 예비군이 2억 이상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요. 일단 거래소는 3월물 위기를 넘겼습니다. 거래소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또 새로운 방어전이 시작됐습니다. 5월물 인도 통지일은 4월 30일 전후예요. 그날까지 또 5월물 계약자들이 7월물로 롤오버하지 않으면 당장 은 실물로 받아간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4월 말까지 코맥스와 대형 은행들은 5월물을 7월물로 넘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카드를 쓸 겁니다. 우선 증거금을 연쇄적으로 인상하는 거예요. 은 값이 오를 때마다 거래소는 변동성 완화라는 이유로 증거금을 올려요. 은 가격 10달러가 오를 때마다 증거금을 20-30%씩 올려버리면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형 펀드들은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청산을 당해요. 계속 강제 청산을 시켜서 매수 압력을 줄이고 가격을 범위 안에서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EFP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뉴욕 코맥스 창고에서 받겠다는 매수자에게 지금 뉴욕은 물량이 딸리니까 런던 창고에 있는 은으로 바꿔줄게 하고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뉴욕도 부족하지만 런던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격 재고를 등록 재고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비군을 투입하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대형 은행들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적격 재고를 등록 재고로 전환해서 시장에 공급합니다. 전환하는 데는 24에서 48시간이면 가능하고 과거 위기에도 자주 이 방식이 사용됐어요. 아주 빠르게 창고를 채워서 짜잔 사실은 창고에 은이 이렇게 많죠 하고 시장에 보여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한 고객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안에는 사냥용으로 쓰기 위해 대기 중인 물량도 있고 소유주가 지금 가격에는 절대 안 팔겠다고 버티는 물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동원할 수는 없어요. 만약 가져올 수 있는 적격 재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도 부족해지면 그때는 정말로 시장에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으면 혜택을 준다는 롤오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5월물을 들고 있는 투자자한테 7월물로 넘어가면 가격을 더 유리하게 쳐주고 보관료도 깎아줄게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받지 말고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서 받아야지 하는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창고에서 은이 나가는 시점을 뒤로 계속 미루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바로 또 서버 다운이죠. 2월 25일처럼 가격이 급등하고 인도 압박이 심해지면 기술 문제라고 하면서 거래를 셧다운하는 거죠. 그 사이에 증거금을 올리고 매도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4월 말까지 이 중에 어떤 조합이 쓰일지는 모르지만 거래소가 이런 대책을 쏟아낸다는 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5월물 인도 통지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3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숏스퀴즈입니다. 5월물 계약자들이 롤오버를 거부하고 실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등록 재고보다 요구량이 훨씬 많으니 은행은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은을 사서 넘겨줘야 하고 시중의 은 가격도 $100 이상으로 치솟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물 확보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반면에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만큼 거래소도 증거금을 대폭 인상해서 개인 투자자 진입을 막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과 같이 조용히 지나가는 겁니다. 적격 재고 전환 무사히 하고 EFP 롤오버 유도까지 무사히 마치는 겁니다. 가격은 이번처럼 80에서 $90대로 조정되고 횡보할 겁니다. 시스템이 아직은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거죠. 주의할 점은 폭등을 기대했던 투기 세력이 실망했다고 매물을 왕창 던지면 일시적으로 큰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스템 마비, 불가항력 선언, 포스 마주류입니다. 실물이 완전히 바닥나서 코맥스가 포스 마주류, 즉 불가항력을 발동합니다. 실물을 주는 대신 거래소가 정한 돈으로 정산을 해주고 계약을 종료시켜요. 선불 가격은 폭락하지만 반대로 실물 은인 실버바와 등하는 이중 가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점이 되는 은 가격도 무의미해지고 은 ETF, 레버리지 같은 종이 은 상품도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은 거래소가 망하면 그 경제적 여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실물 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게 돼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 올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4월 말까지 3가지 숫자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코맥스 등록 재고가 5천만 온스 아래로 내려가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8,700만 온스이고 5천만 아래로 떨어지면 사실상 바닥난 거라고 봐야 해요. 창고가 비어서 당장 줄 수 있는 은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런던 은 임대료가 40%에 근접하는지 확인하세요. 아까도 은이 부족하면 런던에서 빌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런던도 은이 부족하면 이율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 이율이 40%에 가까워지면 빌려줄 은 자체가 씨가 말랐다는 증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세 번째, 상하이 프리미엄이 많이 벌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정상적으로 2에서 8%여야 하는데 지금은 12%로 경계 구간이에요. 중국에서 은을 더 비싸게 사가면 사갈수록 전 세계 은이 서구권에서 중국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거든요. 만약 20%를 넘어서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개의 숫자가 동시에 악화되면 숏스퀴즈, 더 심하면 포스 마주류가 올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3월부터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레버리지는 단 한 번의 조정으로도 청산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은 시세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준값 3가지를 잘 확인하세요. 코맥스 재고량, 런던 은 임대료 이자, 상하이 프리미엄 퍼센트, 이렇게 3가지요. 갑자기 서버다운이 일어나서 찾아보느라고 새벽에 잠을 설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네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고 무슨 상황인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모론일 수 있지만 이런 일을 거래소가 일으킨다는 게 너무 황당했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거든요. 같이 잘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